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지갑 동결 vs 계정 동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지갑 동결 내 파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최근에 보니까 이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들도 있고, 한 전 유튜버 분께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그만하신 분께서 이렇게 뭔가 하나의 글을 올려주셨고, 그 글로 인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제 댓글까지 계속 달아주셔가지고 이거를 안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한 3-4분 정도가 지금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도 오고 해가지고 물어보셔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제 생각과 의견까지 같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은 약간 리뷰 아닌 리뷰가 될 것 같아요. 자, 리에이스님 파이파파 카페 파이노믹스님께서 이렇게 글 지갑 동결 대 계정 동결에서 21시 23분에 올린 글이 지갑이 아니라 지갑 앱을 동결시켰다, 이 부분이랑 지갑 앱을 동결시켰지만 오픈넷 이후에는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부분은 사용 가능하다는 걸 팩트체크하는 동영상을 부탁드린다. 이러면 동결의 의미가 없죠.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자, 일단은 이게 되게 무거운 얘기예요. 동결해도 지갑에 들어오는 건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신 파이 생태계 이용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갑이라는 게 여러분들 쓰다가 만약에 얘가 동결이 됐다, 그래도 쓸 수 있다는 얘기냐, 이 얘기인데, 얘네는 쓸지 기능이 이용이 될지 모르겠다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다, 못 쓴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거를 먼저 정답을 말해보자면 정답 자체가 없다는 게 좀 웃기긴 해요. 약간의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과 내피셜 이런 걸로만 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살짝 좀 아쉬웠는데, 일단은 링크글 내용 중에 마이그레이션도 되고 나면 파이 코어 팀에서도 파일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지갑을 폐쇄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까 어느 분은 마그 받아서 거래 중에 코어 팀이 지갑 동결을 시켰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객관적 자료는 없고 그냥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더니 글을 삭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갑 앱 접속을 막을 수는 있지만 오픈넷 이후에는 서드파티 지갑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받은 파이는 안전하다. 좀 지나서 답이 나오겠지만 코어팀에서 어떻게 진행할 거다 명확히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슈인 부분이니까요. 폐쇄와 동결은 다르지 않나요? 100년 동결이나 지갑 폐쇄나 오픈넷 후에는 못 쓰는 거 맞죠?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작성자분이 바로 파이노믹스 분이 이제 써주신 건데, 자, 보시면은 지갑 공개 키와 지갑 D앱에서 코어팀 지갑 앱, 이게 혼동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공개 키인 지갑의 파이는 코어팀 하레비가도 어떻게 못하고, 대신에 파이 계정을 동결시키면 2차 마이그레이션과 채굴을 중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 계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파이 지갑과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이 계정 자체를 동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지갑에는 더 이상 뭔가 파이에 대한 보상, 계정에 연결된 이런 보상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차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난해하네요. 지갑이 동결돼서 이동되지 않는 곳에 인터넷이 있다. 자, 15만 개 지갑이라고 돼 있고, 천천히 복귀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님은 누구 편인가요? 제가 인터넷 동영상 봤고요. 땡땡땡님이 올려주셨습니다. 파이 이동이 안 되고요. 잘 알아보시고 써셨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잔소리를 하는데, 사실 파이 이동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면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지갑에 마이그레이션 있는 상태로 이동이나 사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갑 동결과 같은 효과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명품을 팔아서 파일을 받았다가 동결됐다고도 하고, 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의문스럽긴 하네요. 명품 구매가 금지 대상이면 파이로는 허접한 싸구려 물건들만 거래하라는 건지. 이번 동영상 보면 15만 5천 개 지갑 나온다. 소명하면 된다. 지갑 공개 키는 폐쇄하지 못한다. 다만 지갑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메인넷 2에 API가 개방이 되면 다른 지갑 앱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 지갑 공개 키의 파일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네요. 지갑이 아니라 코어팀이 만든 지갑 앱을 이렇게 잠궜다는 거군요. 하하, 정확합니다. 그래요. 코어팀이 어쨌든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파이 월렛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잠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잠그는 능력은 코어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보다니 해가지고 전문가시네요. 자, 코어팀 말고 제3자가 API를 추출해서 지갑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파이 앱이나 브라우저 말고 제3자가 만든 D 앱에서 지갑을 열 수 있다라는 거고, 이미 받은 건 비밀 구절만 있으면 안전. 즉, 한번 마그된 파이는 창시자도 못 건들고, 건들려면 창시자가 세상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 절대 무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텔톡이 저리 대놓고 매집을 하는 거구나. 자, 뭐 책 쓸 때 참여하신 분이냐 했는데, 뭐 책이랑 자기는 관련 없다라고 이제 아래 뭐 나오긴 합니다. 제3자가 API 추출해서 DM 만드는 건, 자, 거기 있는 락업된 파일은 그것도 못 건들까요? 자, 만일 계정이 동결되어 타 D앱에서 지갑이 연결됐는데 진행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코어 팀에서 안 줄 수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이미 받은 파일하면 락업도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건지, 락업은 이미 지정된 날짜로 계약이 서명되어 트랜잭션이 제출되어 확정되었기에 중도에 해제가 안 된다. 자, 락업 만료일자 이후에는 통상적인 청구 오퍼레이션으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코어팀에서 청구하는 파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마이그레이션 받은 파일은 락업과 미락업 모두를 합산한 파이가 마이그레이션 대상 파이다. 따라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14일이 경과하면 코어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지갑 D앱에서 막히더라도 오픈 메인넷에서 개방된 API를 이용하면 정상적으로 청구받아 이동시킬 수 있다. 이 정도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마이그레이션 받은 파이가 락업, 미락업 모두 해가지고 파이가 마이그레이션 대상 파이가 돼요. 그래서 14일이 경과하면은 코어팀의 통제에서 뭐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D앱에서 맞게 되더라도 개방된 API 이동하면은 뭐 정상적으로 청구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뭐 충분히 그런 다분한 얘기를 하고 있고, 원본 글을 한번 봐볼게요. 오픈 메인넷이 열리면 우선은 호라이즌 서버에 API가 개방된다 해가지고 나와 있고, API 스위치가 호라이즌 서버를 껐다 켰다 하는 거고, 이 서버는 자, 제출된 트랜잭션을 파이 네트워크 블록체인의 원장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는 자금의 이체, 계약의 실행, 그 다음에 계정의 생성, 소멸 모두 담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파이노믹스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이렇게 뭐 계속해서 파이에 대한 활동을 해주시다가 이렇게 뭐 1년 좀 지났는데 한 1년 전에 돌연 그 유튜브를 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식화된 그림, 폐쇄형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방형 모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 하나가 더 있습니다. DFZ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어셋 해가지고 뭔가 계정을 만들고 계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추가가 되고 그다음 DFX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추가된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폐쇄형일 때는 이런 식으로 안에서의 뭔가 방화벽이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 있다면은 이 개방형이 된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 방화벽 자체가 없어지면서 뭔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코어 팀에서 뭔가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겠죠. 아예 지금처럼 뭐 동결을 시킨다 이런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SCP 지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자, 지갑 생성을 위해 기초자산 1파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지갑 삭제 역시 기초자산으로 홀드된 1파이를 다른 지갑과 병합을 시켜서 1파이를 회수함과 동시에 삭제하고자 하는 지갑은 소멸을 해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 지갑 사용자가 1억 명이라 하면 사용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파이가 1억 개라는 얘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상장이 되면 거래소는 어떤 방식으로 계정을 생성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순간적인 의용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다라고 하죠. 코어팀에서 거래소를 계정을 따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호라이즌 API를 이용해서 거래소 지갑을 생성할 수는 있다. 그런데 코어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지갑 생성을 위한 모 지갑을 수배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어떻게든 방법은 마련되겠다. 그래서 다른 체인과 차이가 나고 메모를 요구하지 않는 체인도 있고, 그리고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별 지갑을 신규 생성이 자유롭거나 아니거나 뭐 이런 차이로 갈라지게 돼요. 1파일을 기초 자산으로 홀딩시켜야 하는 구조라면 거래소 고객별로 지갑을 각각 할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거래소의 파이 지갑은 최소 1개에서 많아도 몇 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외부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입금 시 메모를 입력을 받아서 그 메모와 동일한 고객의 거래소 자산에 파이 잔액을 매핑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소셜 체인에서 제공하는 코어팀 D웹 서비스는 누릴 수가 없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무료 마이닝 사용을 못해요. 무료 채굴 안 된단 말이고, 플랫폼 API 기반으로 D앱에 로그인이 안 돼요. 파이 OX로 작성된 D앱들 사용 못한다는 얘기고, 파이 체인물, 도어 등등등, 그쵸? 이런 것들은 로그인이 안 돼요.
자,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연계가 안 되면 1번 이해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많은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올해는. 자, 일단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나면은 코어 팀에서도 파일을 임의로 인출해 주거나 지갑을 폐쇄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코어 팀은 계약을 통해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14일 동안만 롤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갑은 기초자산 1파일을 통해 개설된 G로 시작되는 공개키고 소셜체인의 약관에 동의한 사용자 계정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뒤에는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계정 동결을 당하더라도 이미 1차 마그 받은 파일은 온전히 자기 것이 돼요. 그리고 원래 D앱은 코어팀이 제작을 했고 순수 기능이 아니라 원래 D앱이라는 앱 개념에서 사용자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픈 메인넷이 된 이후에는 API가 개방되면 순수 지갑의 공개키에 보관된 파일은 비밀 구절만 있다면 자신만이 파일을 컨트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폐쇄형이라 하더라도 과거 블로그에 저장된 내용은 암호 체인으로 길게 늘어뜨려져 버렸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수정하기도 불가능하고 작업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셧다운 시킨 후에 블록을 임의로 조작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건 블록체인인가요? 일반적인 프라이빗 DB인가요? 네. 작은 해악을 고치기 위해 더 큰 해악을 버리는 짓이 됩니다. 결단코 불가능하여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저는 하나의 의문점을 제시해 볼게요. 지갑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뭐 다 이제 KYC 인증까지 완료돼서 마이그레이션 전환까지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C라는 사람이 저기 베트남, 중국 이런 데서 열심히 해가지고 파일을 가져왔어. 그래서 얘한테 파일을 갖다 보내주고 얘한테는 아이폰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의 모양새가.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코어 팀에서 내줘야 되는데 코어 팀이 이런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은 이 파이노믹스님께서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인해 가지고 좀 영상까지, 제 유튜브 영상까지 좀 찾아오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지갑 동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는 따로 건들 수 있는 권한이나 통제권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하다라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또 지갑이 동결됐다라는 소식들이 들릴 때는 약간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요새 각별히 유의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이 파이코인이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파이코인이 있는 거지,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걸으실 건들은 적당하게 걸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유용한 알짜배기 정보들은 또 신뢰가 가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한번 믿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